자, 그래서 이제 3일 남은 거래일 동안 네. 또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전략 가보죠. 네. 김현 매니저의 오늘 전략. 저는 어제 이제 좀 시장에 그나마 재료 없는 시장에 좀 이슈였던 게 이제 카메라 모듈이었어요. 네. LG 이노텍이 또 대규모 또 시설 투자 또 보도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격 매수라고 이제 의견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만 종목은 어저께 이제 약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못 오른 종목, 바닥에 네. 있는 종목이니까 사실 종목의 위치를 보면 이제 바닥권 공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LG 이노텍이 광학 솔루션 이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려 이제 1조 6,500억 원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어저께 발표를 했었죠. 요거 때문에 오전부터 이제 LG 카메라 모듈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제 폴리드 줌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이제 아이폰 14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올해.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5 모델부터 이제 LG 이노텍에서 생산한 이제 폴리드 줌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G 이노텍 쪽으로 뭔가 이제 부품이라든지 모듈을 납품하는 이제 벤더 회사들 어저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과연 이렇게 1조 이제 6천억이 넘는 이제 대규모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걸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만을 위해서 투자를 할까?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또 LG그룹에서 애플의 요구에 의해서 애플과 협의체를 만들었다. 뭐 이런 네. 보도들도 있었잖아요. 추정을 막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체는 그렇다 치고 네, 애플카. 합리적인 이제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폴리드 줌 카메라 들어가고 요런 이제 고사양화된 이제 카메라 모듈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전장용으로 이제 쓰이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LG 이노텍이 생산해내는 카메라 모듈의 상당 부분은 아이폰에 들어가고 또 상당 부분은 전장용. 그럼 전장용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애플카 쪽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생산을 대비하는 게 아닐까. 요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뭐 나무가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김현 매니저 어제 나무가 네, 어저께 나무가 이제 제가 뭐 20%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 하루 만에 됐어요, 진짜로. 적중했어. 예. 사실 20% 저희가 이제 도전 20% 하고 나서 하루 만에 20% 달성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하루 오늘 20% 도전 이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공국의 20%까지를 기간을 보고 맞습니다. 했는데 하루 만에. 그렇죠. 어제 하루 만에 그냥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나무가는 뭐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냥 뭐 작정하고 어제 매수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이게 들어왔는데. 뭐 뒤에 배경을 들어가 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아, 비방 어떤 얘기죠?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갤럭시 23에 지금 네. 카메라가 일부 그 FPCB 쪽 납품업체 불량으로 작동을 한 40만 대가 작동을 안 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써니 옵티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쿠션 쳐갖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래서 요때다 싶은 거야. 애플이 요때다 싶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삼성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경쟁 구도에 보면은 상대 쪽의 약점이 뭔가 드러나잖아요. 공격을 나서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렇게 막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야.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을 써보신 분들은 이제 갤럭시 23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폰 14하고 카메라 사양을 이제 비교해 보면 갤럭시가 낫다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되게 이제 좀 어두울 때 사진을 찍어도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광학 모듈이나 말씀하셨던 이제 뭐 폴리드 좀 이런 것들과의 이제 어떤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이제 고사양화가 어찌 보면 스마트폰 이제 뭐 기술 혁신에 남아있는 이제 과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줌 기능을 높이려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100배 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리적으로 100배 줌을 당기려면은 카메라와 렌즈와 렌즈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근데 그러면 카메라가 이만큼 튀어나오잖아. 그렇죠. 이게 카툭튀라 그래서 스마트폰에 카메라만 있다고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줄이는 게 이제 폴디드 그렇죠. 줌이고 네. 폴디드 줌이 잔망개 형태로 이제 이 부피를 이렇게 줄이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기능적으로 이제 줌 기능, 뭐 이렇게 화소수도 높이고 좀 하는데 네. 사실 폴디드 줌이 이제 삼성이 잘하다 보니까 애플 측에서는 야 이거 쓸까 말까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애플도 뒤에 이만 튀어나와 있단 네, 말이에요. 인덕션 버전이라고 근데 하잖아요. 이제 전장용은 굳이 이게 네.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자동차의 카메라 이만큼 튀어나왔다고 물론 이만큼 튀어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들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도 사실 이제 좀 심미적인 기능. 요즘에 이제 외제차들도 보면 이게 되게 이제 카메라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카메라를 딱 틀면 이제 튀어나오는 모델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보기가 좀 안 좋아. 아. 그러니까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쑥 튀어나오네. 네, 그게 이제 뒤에서 요렇게 이제 약간 열려가지고 아. 카메라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없이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장용 카메라 모듈도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폴드 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고사양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이제 기능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죠. 우리가 기술은 얼마든지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심미적인 측면에서 요즘에는 워낙 이제 소비자들이 디자인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방금 이제 인덕션 버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카메라 모듈이 이제 사실 이제 인덕션처럼 생겼거든요. 실제로 아이폰은.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세련되게 이제 구성을 하면서도 카메라의 이제 기능을 이제 고사양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기술의 혁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이노텍도 역대급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면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만 생산을 할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장용 쪽으로도 이제 분명히 애플카와에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요런 이제 뭐 추론을 좀 해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관심 종목이 어제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는데 자화자전자 같은 이런 4% 종목들. 올랐군요. 자화전자 같은 종목을 이제 조금 보시자는 얘기거든요. 어저께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나무가는 그런 이유였다면 나무가가 주로 이제 갤럭시 S 모델의 이제 전후면 카메라를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사적으로 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플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미에 이제 공장 투자하는 거 다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생각보다 뭐 거래도 거의 안 붙어주고 움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금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22,000원대 아래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한 26,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태현 팀장 생각은? 저는 저도 나무가를 저는 픽을 했거든요. 어제 20%. 네. 오늘 또 다시? 네. 일단 일단 숟가락 올린 거예요, 숟가락?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시세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가는 놈이 어차피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나무가를 선택을 좀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99%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스마트폰이 정말 삼성전자한테 미안하지만은 카메라 빼면 볼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카메라까지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근데 또 미안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노태문 사장님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스마트폰 같은 게 어떤 부품이었던 그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 고수 사태라든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도 지금 중국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떤 품질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나무가가 뭐 LG 이노텍 쪽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카메라 최근에 시장이 테마 순환매가 좀 빨리 가고 있고 그리고 쏠림 현상이 특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아마 나무가가 최근에 또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11월 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기술적 부분과 좀 동반해서 아마 분위기를 좀 탄 게 아닌가 저는 봐지고, 그리고 나무가를 픽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튀는 놈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를 픽을 했습니다. 네. 전문 용어는 이제 센서 시프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리적인 거를 넘어서 해석하는 소프트웨어가 센서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뭐 이런 맞다. 내용일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XR 헤드셋 애플 제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되고 있는데 1세대는 테스트 버전인데 이게 지금 출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3D 센싱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타임 오브 라이트, 네. 3D 센싱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깊이 있는데 측정, 위치 측정 뭐 이런 것들. TYF 이런 것들이 있는데 2D에서 약간 3D 공간 개념으로. 네, 그렇죠. 애플이 지금 아시겠지만은 TOF 센서 모듈이라고 그걸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착이 될 건데
그 부분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1세대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중저가 모델을 카메라 모델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R 헤드셋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전체적으로 다 중국산이 들어갈 거예요. 중국산이 들어가고 2세대 이제 LG 노텍 고가 제품을 쓴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올레도스가 이제 2세대부터 장착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LG 노텍에서 이렇게 투자 얘기가 나온 것들이 아마 전사적으로 그 XR 그 애플에서 나오는 XR 2세대 모델 쪽으로 전사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투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자, 카메라 모듈 얘기 이슈가 어제 좀 나왔고, 그게 이제 애플의 어디 향이냐, 뭐 애플 카냐, 아니면 XR 디바이스냐, 네네. 뭐에 대한 논란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카메라 하여튼 그래서 오늘 김용 매니저는 자화전자, 네. 정태현 팀장은 나무가를 한 번 네. 더 확장해 주셨고, 정태현 팀장 바로 연결해서 네. 보면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주제가 오늘 전략. 네. 오늘 전략 축이면서 올레도스. 디스플레이, 예. 올레도스. 일단은 뭐 자, 이게 IT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그쵸? 개념이 좀 어렵지. 그 탑픽지로 그 APS 홀딩스를 보다 보니까 올레도스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아시겠지만은 즉 여담이지만은 일단 뭐 그 3D 이 멀티플렉스 3D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어지럼증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3D 영화는 저는 잘 안 보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디 메타버스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게 되는 어떤 노이즈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 5G와 같은 어떤 대용량 그 데이터 전송 이런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 올레도스 같은 초고해상도 화면 구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세대 X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소니가 이제 내부에 올레도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2세대부터는 소니가 안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하기로 결정이 완전히 나버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애플 쪽에서 선하고 있는 증착 장비를 만든 회사가 일본의 캐논도키라는 회사인데 애플에서 지금 캐논도키 쪽으로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 증착 장비를 공급하기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난 상황이거든요. 항상 선단 공정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캐논도키가 어느 쪽으로 이 장비를 납품하느냐 이걸 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초고해상도 화면 구현이 좀 필요한데 이게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디스플레이가 이 눈과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네. 가깝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이 화면을 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상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적 진보가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나온 얘기로는 기존의 OLED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한계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OLED 방식이 아닌 올레도스 쪽으로 진화가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위에서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쨌든 내년부터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올레도스 관련된 이 XR 헤드셋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1월달 초에 있을 CES에 많은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오겠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이 XR 헤드셋 과연 애플에서 XR 헤드셋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그 관심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레도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올레도스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 제가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레도스가 결국 그 반도체와 기술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서 최근에 YMTC 쪽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규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레도스와 반도체의 어떤 기술적 연관성을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중국의 어떤 대중 규제 가능성도 조금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올레도스 관련 종목들이 내년 초에는 아마 테마에 좀 중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APS 홀딩스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RGB OLED 방식의 올레도스 개발을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최근 좋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네. 돌파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탑픽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APS 홀딩스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듯이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 K 디스플레이를 얘기해 주셨고 김현 매니저는 확장하시겠습니까? 네, 뭐 말씀해 주신 거 연결시키면 딱 떠오르는 종목 있잖아요. 선익 시스템. 시스템. 아까 이제 일본에 이제 캐논도키 말씀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뭐 증착할 수 있는 네. 회사가 겨우 이제 뭐 선익 시스템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LG 수주공시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거 발주를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올레드수용 증착 장비를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그래서 선익의 수주공 씨가 저에서 그 LGD가 애플 향이냐 네네. 이거를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종목들, 특히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언급될 때마다 가장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오히려 이제 에피오스 홀딩스가 훨씬 더 좀 잘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발주로 이제 또 추격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선익 시스템 지금 위치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시기에 크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것 같거든요. 뭐 다음 2만 주에 또 원대 CES 이슈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2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아까 이제 소니 얘기하셨지만 그건 이제 디스플레이 쪽 얘기고, 소니가 또 직접 이제 지금 출시하게 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이제 아마도 1월 달에 CES에서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게임을 좀 먼저 적용해 그렇죠. 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연 이거 헤드셋을 끼고 이거 XR 기기를 끼고 도대체 뭘 할 거냐. 가장 이제 직관적인 게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도 이제 소니에서 이제 출시하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VR2 버전이 어느 정도 이제 스펙인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CES 또 현장에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좀 이끌어낼지, 그에 따라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선익 시스템도 충분히 좀 대안주로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자, 두 번째 주제는 디스플레이를 얘기했고요. 정태근 팀장이 논점의 포인트로 해준 건 APS 홀딩스, 네. 김현미 매니저는 선익 시스템을 확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일발장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